여러분의 몸속에 수억 년 전부터 살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그 안에 사실은 수억 년 전부터 살아온 특별한 손님들이 머물고 있다면 말이죠. 어쩌면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닌 아주 먼 옛날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왔던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한 여성 과학자의 끈질긴 투쟁과 당시 주류 학계의 거센 논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포라는 개념 뒤에는 상상 이상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뒤바꾼 위대한 발견의 흥미진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현대 생물학의 가장 강력한 핵직구 중 하나인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명의 토대가 되는 아주 작은 세계,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은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마치 복잡한 작은 도시처럼 핵을 중심으로 소포체, 골지체 등 다양한 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교하게 움직이죠. 생명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하며 노폐물을 처리하는 등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활기 넘치는 세포도시 안에서 다른 소기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딘가 기상한 점을 가진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식물세포에만 있는 엽록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으로 불리며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ATP를 생산하고 엽록체는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담당하죠. 이 두 소기관은 그 기능만큼이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고유한 유전 물질이었습니다. 세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는 주로 핵 안에 존재하지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핵과는 별개로 자신들만의 작은 원형 DNA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박테리아가 가진 DNA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들은 세포 안에서 스스로 분열하며 개체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포 전체가 분열하는 것과는 별개로 마치 독립적인 생명체처럼 움직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소기관은 두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대개 한 겹의 막으로 쌓여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마치 외부에서 들어온 무언가가 세포 안에서 또 다른 막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스러운 특징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던 초기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리하르트 알트만 같은 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이오블라스트라는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기도 했죠. 또 안드레아스 심퍼는 엽록체의 증식 방식이 조류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관찰들이 그저 흥미로운 현상으로만 여겨질 뿐, 이 기상한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왜 이토록 특별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듯 보였을까요? 이 모든 것은 과학계에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 미지의 세계는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미지의 세계가 품고 있던 비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반전의 실체는 바로 한 과학자의 끈질긴 믿음과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1960년대, 린 마굴리스라는 젊은 생물학자는 세포의 소기관들이 단순히 세포의 일부가 아니라 한때는 독립적으로 살아 움직이던 생명체였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제안했죠. 당시 주류 학계는 그녀의 주장을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굴리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말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독특한 유전 물질이었어요. 우리 몸의 세포 핵 속 DNA는 길고 복잡한 실타래처럼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와 식물 세포의 엽록체 안에서는 마치 세균처럼 동그란 원형 DNA가 발견된 겁니다. 이 원형 DNA는 핵 안의 DNA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이는 마치 우리 집안에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작은 외국인 가족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달까요? 단순히 DNA 형태만 달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기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번식하고 있었죠. 우리 몸의 세포는 복잡한 유사 분열을 통해 자신을 복제하지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세균이 증식하는 방식과 똑같은 지분법으로 스스로를 늘려갔습니다. 세포 전체가 분열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 소기관은 자신들만의 리듬으로 독립적인 증식을 이어갔던 거예요.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세균 감염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항생제는 세균의 특정 생명활동을 방해해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 항생제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까지 억제하는 현상이 관찰된 겁니다. 마치 세균을 공격하는 무기가 미토콘드리아에게도 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증거들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과거에 자유롭게 살아가던 박테리아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학계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고 마침내 그녀의 가설은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달까요? 이 세포 내 공생설이 과학계에 받아들여지면서 생명의 진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학설 하나가 아니라 지구 생명체 전체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거대한 핵직구였던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의 진화가 약육강식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 이론은 복잡한 생명체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생하는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는 놀라운 통찰을 선물했습니다. 수억 년 전 아주 작은 원시 박테리아가 다른 커다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러한 공생계약 덕분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엽록체를 품게 된 세포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답니다. 마치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상상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낸 것처럼 말이죠.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바다와 육지를 누비는 거대한 다세포 생물, 그리고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잡한 생명체는 이 위대한 공생의 드라마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경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오히려 협력이야말로 진화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동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수억 년 전 조상들이 맺었던 그 공생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독립적인 생명체였던 겁니다. 이 진실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며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공생의 결과인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독립적인 생명체였다는 지난 시간의 충격적인 발견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죠.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통찰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린 마굴리스 박사의 파격적인 가설은 오랫동안 주류 학계의 차가운 시선과 불신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엎으려는 이단아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연구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드디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한때는 독립적인 생명체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오랜 의문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들이 지닌 독특한 유전 물질의 형태였습니다. 우리 세포핵 속 DNA는 복잡하게 꼬인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박테리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이 고리 모양의 원형 DNA를 가지고 있었죠. 이는 마치 수억 년 전의 조상이 남긴 유물처럼 그들의 독립적인 과거를 웅변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포 전체의 분열 주기와는 별개로 스스로 둘로 나뉘는 방식을 통해 번식했습니다. 이는 핵이 있는 진핵세포의 일반적인 분열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박테리아의 이분법과 놀랍도록 닮은 모습이었죠. 마치 세포 안에서 자신만의 생체 시계를 따라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 항생제가 미토콘드리아의 활동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학계의 마지막 의심마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과학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명확한 증거들은 린 마굴리스 박사의 가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견고한 과학적 사실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감춰졌던 경이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세포 내 공생설이 과학계의 확고한 주류 이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생명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론은 그저 하나의 학설을 넘어 지구 생명체 전체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간 거대한 핵직구였죠. 오랫동안 우리는 생명의 진화가 오직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포 내 공생설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생명체가 단순한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생하는 협력을 통해 비로소 탄생했다는 놀라운 통찰을 선물한 것입니다. 수억 년 전 아주 작은 원시 박테리아가 더 커다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기로 공생계약을 맺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지구 생명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공생의 드라마 덕분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엽록체를 품게 된 세포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상상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바다와 육지를 누비는 거대한 다세포 생물, 그리고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잡한 생명체는 이 위대한 공생의 약속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경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오히려 협력이야말로 진화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동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생각해보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수억 년 전 조상들이 맺었던 그 공생계약 덕분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미토콘드리아는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독립적인 생명체인 셈입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공생의 결과인지 새삼 일깨우며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이 삶 자체가 과거의 위대한 협력에서 비롯된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경이로운 공생의 발견은 과연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처음에는 이단적인 주장으로 치부되었던 세포 내 공생설이 마침내 과학계의 주류 이론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생명의 진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생명체 전체의 역사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단순한 단세포 생물들이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신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기꺼이 손을 잡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즉 공생이야말로 상상 이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음이 명백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가설 하나가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물학계의 가장 거대한 핵직구 중 하나였죠. 수많은 생물학 교과서의 첫 장을 다시 써야 할 만큼
생명의 근본적인 청사진을 바꾼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복잡한 생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결과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협력하고 공존하며 함께 더 큰 가치를 창조해낸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작은 세포 속에서 시작된 이 공생의 서사가 결국은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가득 채운 다채로운 생명체들, 그리고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잡한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경외감을 안겨주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 심장의 고동, 생각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억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맺었던 그 공생계약 덕분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그저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의 언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독립적인 생명체인 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수억 년 이어져 온 완벽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작은 도시처럼 미토콘드리아와 세포핵, 그리고 다른 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생명이 단순히 경쟁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획득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경이로운 공생의 결과라는 이 깊은 통찰은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이 삶 자체가 과거의 위대한 협력에서 비롯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과학 상식 하나를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이렇게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생명의 역사는 힘겨운 경쟁의 서사뿐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공생과 협력의 위대한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고 우리 자신과 주변의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놀라운 핵직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몸속 작은 생명체들의 위대한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